환자분들이 이제 과일을 먹는 게 좋냐, 뭐 아니면 빵이나 떡이나 면류를 먹는 게 좋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번.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당뇨가 되면 포도당 때문에 벌어지는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포도당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악당 같은데, 포도당은 실제로 우리 몸에 없으면 죽는 물질입니다. 없으면 저혈당으로, 저혈당이 되면 어디가 죽냐? 다른 장기들은 조금 저항성이 있는데 뇌가 죽습니다. 뇌가 포도당과 산소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오늘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막 굶으시면 진짜 다음 날쯤 되시면 거의 이제 죽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그게 어디가 괴로워하는 거냐? 뇌가 괴로워합니다. 뇌가 엄청나게 포도당이 안 들어온다고 괴로워해서 결국에는 몸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포도당을 잘 만들 수 있는 곳이 이미 저장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쓰고 그거 다 썼다. 그럼 여러분들의 근육을 녹여요. 그걸 당신생이라고 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굶게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의 근육이 녹아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뇌를 위해서. 괜히 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 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치를 잴 때 50 밑으로 떨어졌다. 위험합니다. 뇌가 위험해져요. 큰일 납니다. 저혈당입니다. 60에서 한 90 사이로 일반적으로 나오실 겁니다. 일반인들은. 근데 당뇨가 되면 130을 넘어가게 돼요. 대개 126을 넘어가게 돼. 그럼 포도당이 많으니까 좋네. 좋죠. 뇌 입장에선 좋습니다. 뇌 입장에선 좋은데, 이 많은 포도당이 혈색소에 붙어서 당화혈색소가 된다고 한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이런 곳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 물질이 당화 최종 산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AGE라고 합니다. 이 AGE들은 우리 몸의 염증의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과정이 염증인데, 방어하기 위한 건데, 대부분 과잉 반응을 하면서 정상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염증이거든요. 그럼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 물질들로 인해서 염증의 정도가 세진다고 봐야 돼요. 더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성염증의 아주 대표적인 병변이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아주 명백하게 염증이거든요. 그 염증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는 동맥경화증이 심해진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은 모든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포도당이 없으면 죽지만 60에서 90 사이에 공복 혈당을 유지하는 게 참 좋지만, 결국엔 130을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당뇨가 되면 여러분들 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망막에도 문제가 생겨서 눈이 멀거나, 신장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겨서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동맥경화증도 되게 심해져서 뇌졸중에 오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동맥경화 검사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당뇨 환자가 애초에 당뇨만 생기는 분들보다 대사적으로 좀 안 좋아서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나 또 고혈압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동맥경화 초기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가 이미 생긴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맥경화 스크리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동맥,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셔서 목동맥이 깨끗한지 여부를 이제 그걸 지표로 삼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이라는 거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수치가 얼마냐. 그리고 포도당은 글루코즈, 전분이라고 된 곡식과 구황작물이 분해가 됐을 때 마지막 최종 산물, 포도당입니다. 그럼 과당은 뭐냐? 과일에 많은 당이라서 과당이라고 붙었어요. 포도당은 왜 포도로 만든 당인데 왜 전분이냐? 이름 잘못 붙인 거죠. 예전에 이제 글루코스라는 말의 어원이 포도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똑같이 왔어요. 포도 먹는 것처럼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당을 분리해낸 다음에 이걸 포도당이라고 하자라고 잘못 붙인 거죠. 포도에도 그 당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곡식에 많은 건데, 밥, 밀, 감자, 고구마, 얘네들은 분해되면 거의 99.9%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순전히 뭐 바게트빵을 먹는다, 전부 다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으로만 변합니다. 잡곡을 먹으면은 대사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나쁘지 않은데요, 백미를 드시면 거의 순수 탄수화물, 포도당을 드시게 되는 거라서 좋죠. 굉장히 푹신하고 맛있고 그렇죠. 근데 잡곡을 드시면 까끌하고 막 이런 것들이 포도당을 제외한, 포도당이 뭉쳐있는 탄수화물을 제외한 여러 미네랄이라든지 전해질 그런 것들에 해당된, 그 다음에 섬유소도 사실은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섬유소는 또 특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섬유소는 그것도 탄수화물인데 인간이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초식 동물들은 이 셀룰로스를 다 지방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굉장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초식 동물은, 인간은 쓰긴 씁니다. 섬유소의 에너지를 쓰긴 쓰는데 어디서 쓰냐면 대장에 가서 장내 세균이 분해해서 결국엔 대장 벽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써요. 근데 다 분해하진 못하고 초식 동물이 하는 거에 절반, 3분의 1 그 정도 씁니다. 아무튼 탄수화물입니다. 섬유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곡을 드시게 되면 섬유소에 해당되는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걸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소화식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변비 해결이나 그다음에 장내 세균의 구성에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내 세균이 중요한 영양분이니까요. 현미라든지 잡곡을 드시게 되면 영양학적으로 더 다채로운 구성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들어오는 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좀 뒤늦게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할 수 있죠. 다만 이것도 똑같은 양의 잡곡을 드신다고 하면 거의 동량의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문제지 결국엔 포도당도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일반인이다. 그럼 열심히 잘 드시는 건 좋고, 당뇨 환자다. 저는 잡곡을 먹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기에는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과잉 칼로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탄수화물을 어떻게든 줄이셔서 포도당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뭐 잡곡으로 먹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잡곡조차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과당은 그냥 과일에 있는 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럭토스라고 하는 생화학적으로 구조가 명확하게 밝혀진 어느 한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과일에 무조건 과당만 있는 건 아니고 한 대개는 50에서 한 70% 정도 과당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30에서 50% 정도가 포도당이에요. 과일은 기본적으로 과당이 많습니다. 여러 과일마다 성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에서 한 70% 많으면 80%까지 과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1.5배 정도 달기 때문에 과일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느끼죠. 달다, 맛있다. 과일에 있는 많은 과당이 실제로는 우리가 과당을 몸에서 쓰지 않고 대부분 쓰지 않고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쓰지 않는 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변환시켜서 저장을 하겠죠. 그럼 과당은 뭐로 변환되기 쉽냐? 거의 지방으로 가거든요. 과당을 먹는다는 행위는 진화적으로 과당이란 과일을 많이 먹어둬서 밥을 못 먹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사 과정이에요. 과거에는 지방을 만드니까 만세를 불렀죠. 지금은 지방을 만들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지. 한번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100g의 밀가루를 먹었다. 과일을 똑같은 걸 100g을 먹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혈당에서는 곡식으로 먹은 포도당이 여러분의 혈당에서 높은 수치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럼 과일을 먹으면 덜 올라갑니다. 덜 올라가요. 그리고 과일을 먹으니까 좋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 과당은 그날 정상 칼로리 이상 드셨으면 거의 지방으로 가십니다. 더 살쪄요. 포도당은 지방으로 가는 걸 억제하기 위한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물질이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써야지 하면서 얘네들 대사를 늦추기도 하고 글리코겐으로 가기도 하고 일단 뭐 젖산으로 바꿔서 가기도 하고 정 안 될 때 결국 지방으로 가요. 왜 이렇게 많이 먹자면 지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당은 중간에 그렇게 글리코겐이나 머무르는 과정이 없고 일단 젖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상당 부분 젖산을 쓰려고 했더니 근데 과잉 칼로리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젖산도 쓸 일이 없거든요. 젖산이 다시 돌아와서 지방 돼요. 과당을 먹게 되는 건 실제 여러분들의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방의 구성이 내장 지방으로 더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의 당뇨의 예후를 더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 과당이 엄청 많은데 과일을 정말 많이 드시면 살찝니다. 살쪄서 비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안 좋다. 왜 안 좋냐? 당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당은 당뇨의 원인이 돼요.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된다. 그럼 포도당은 좋냐? 밀가루는 좋냐? 이걸 또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당뇨 환자가 포도당이 많아서 합병증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당뇨 환자는 포도당이 많아지는 음식을 먹으면 안 좋겠네요. 그럼 과당은 좋나요? 좋은 거 아닙니다. 당뇨 환자가 비만 때문에 생겼으면 과당을 또 많이 드시면 비만이 더 악화되십니다. 당뇨란 병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당뇨 환자는 과당, 포도당 다 안 좋아요. 근데 당뇨가 없다? 그러면 과당, 포도당 다 드세요. 과일도 드시고 다 드십시오.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만 본인이 비만으로 가지 않는지를 잘 모니터링 해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번 내가 당뇨가 있냐 없냐, 2번 내가 매일 먹는 게 과잉 칼로리를 먹냐 정상 칼로리를 먹느냐. 내가 과잉 칼로리를 먹는다면 대부분의 과잉 칼로리는 탄수화물이건 지방이건 단백질은 좀 안 그렇지만 다 지방으로 가버려요. 과잉 칼로리일 때 아주 쉽게 지방으로 가요. 과일이 좋아요, 밀가루 좋아요라고 하면 과잉 칼로리가 아니시면 둘 다 좋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둘 다 안 좋을 수 있으니 절대 과잉 칼로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과일이 안 좋냐, 곡식이 안 좋냐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왜곡되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우리 몸이 에너지원을 쓰는 중요한 탄수화물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 거죠. 당뇨가 없고 본인이 정상 칼로리를 먹고 있다면 둘 다 엄청나게 좋은 영양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뇨가 있거나 비만하거나 그래서 과잉 칼로리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둘 다 지방으로 엄청 변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과잉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다. 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교해달라. 그러면 과당이 지방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비만하다 그러면 과당을 줄이기 위해서 과일을 줄이는 노력을 하십시오. 다만 더 중요한 원칙은 반드시 과잉 칼로리가 되면 안 된다. 그날 먹는 칼로리를 계산하셔서 일정 부분 칼로리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탕은 우리가 보통 어디서 만드냐면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통해서 추출을 하는데 슈크로즈라고 하는 성분이 나와요. 포도당과 과당이 딱 1대1로 붙어 있어요. 공유결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설탕이에요. 액상과당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옥수수가 너무너무 싼 가격에 너무 많이 생산되는데 그때 부족했던 건 설탕이 부족했어요. 옥수수를 가지고 분해하면 옥수수 거의 다 포도당 만듭니다. 설탕처럼 단 것이 과당이니까 얘네들을 설탕 성분처럼 화학적으로 과당으로 바꿔보자. 액상과당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하이 프럭토스 콘 시럽이에요. 높은 과당을 가진 옥수수 시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율이 과당이 45% 들어간 게 있고 55% 들어간 게 있습니다. 55%는 설탕보다 달죠. 설탕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나오게 되니까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게 대량 생산됐고 굉장히 많은 음료수, 탄산음료, 디저트에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싸기 때문에 이제 무진장 때려 붓기 시작을 했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한 비만을 만든 혁혁한 공을 세운 게 탄산음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액상과당이 55%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액상과당은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잘 사용하시면 딱히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당이 55% 들어갔으니까 설탕 50%하고 뭐 별 차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단맛을 주는 조미료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덜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이게 뭐냐? 이렇게 단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들 여러분들이 드시면 반드시 과식하십니다. 정상적으로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맛있으면 더 먹습니다. 예전에 한 배우가 한 말이 있죠. 맛있으면 0칼로리. 엄청나게 틀린 말입니다. 맛있으면 과잉 칼로리입니다. 맛없어야 돼요. 사실 그 음식이 식단 조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샐러드 먹고 소스도 별로 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뭐 혼합된 곡식들 먹고 거기에 근본적인 생각은 맛없게 먹으란 얘기입니다. 맛없게 먹어야만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어서 치팅을 하겠다 하는 건 정말 일주일에 언제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서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액상과당이나 설탕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 먹는 순간 여러분들의 봉인이 해제되면서 훨씬 많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순수한 고기를 드시면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섭취를 하시겠죠. 놀랍게도 거기에 일부 탄수화물도 있어요. 미량이지만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맛있게 만들겠다고 조미료를 많이 치신단 말이에요. 불고기나 갈비처럼 양념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엄청난 탄수화물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시면서 나는 밥을 안 먹었어. 불고기하고 양념갈비를 먹었지. 탄수화물 엄청 드시고 설탕 엄청 들어가고 조미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샐러드 드시면서 샐러드밖에 안 먹었는데 살았죠? 소스의 칼로리가 소스의 성분이 거의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탄수화물, 지방과 이제 아미노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엄청난 칼로리를 여러분들이 단순한 형태로 드시게 됩니다. 과당이 많은 건 과일과 디저트, 그러니까 설탕에 50%가 들었어요. 그리고 액상과당엔 45에서 55%가 들었고 이 둘을 우리가 디저트를 만들 때 거의 무조건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달다고 생각하는 모든 베이커리, 빵, 달게 만든 여러 케이크 그런 것들 전부 다 과당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들이죠. 한번 사례로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되게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거의 탄수화물, 곡식을 먹지를 않고 이제 뭐 단백질과 뭐 이렇게 드신 다음에 본인의 그런 약간 억압된 식욕을 2차를 가서 카페를 가서 이제 단 디저트를 드시죠. 그럼 거기에 당 성분의 절반 이상이 이제 과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당을 포기하고 과당을 드시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죠. 생화학적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당뇨가 없는 분이 미워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중요한 물질이다. 뇌가 포도당만 가지고 대사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클립에서 댓글을 케톤체도 쓰는데 저 사람 무식하네 그래.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기아가 됐을 때 우리가 일부러 금식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뇌가 도저히 이제 포도당이 없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대사 과정을 케톤체로 좀 바꾸게 됩니다.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 일반적으로 케톤체가 있고 포도당이 있는데 케톤체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포도당만 씁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포도당이 뇌에서는 너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포도당을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뇨 환자는 어쩔 수 없이 포도당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안타깝냐 하면 제가 보는 환자분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는 더 안 좋겠지만 대개 절반 정도가 잘 치료되고요. 절반 정도는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왜 치료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잘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포도당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는데 당뇨 환자한테는 어쩔 수 없이 포도당을 줄여야 되니까 포도당이 많은 음식을 줄줄이 얘기하게 돼요. 밥, 빵, 면, 밀가루 음식, 감자, 고구마, 옥수수, 심지어 과일, 디저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럼 그거를 안 먹냐? 안 먹는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먹었으면 그걸 평상시 먹던 게 반만 먹도록 노력을 해보고 나머지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그런 식단 조절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나중에 당화혈수 자꾸 올라서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약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인슐린까지 주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한테 인슐린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슐린 저항성이 있지만 그걸 이겨낼 정도로 인슐린 때려붓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인슐린 처방까지 하게 되는 건 정말 당뇨의 마지막 단계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안타깝냐 하면 당뇨 전 단계일 때 당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평생 당뇨 없이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생겼다 하더라도 나 이렇게 하면 당뇨가 생기는군요 하면서 다시 식단 조절하시는 분들은 평생 당뇨 없이 식단 조절로 가시는 분이 많아요. 정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쓴다. 초기 단계 약을 하나 쓰는 걸로 평생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생각이 없이 그냥 즐기는 대로 먹고 운동 안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생겨요. 심한 당뇨 환자는 나중에 약 쓰면 되지. 그게 아니고 약이 안 듣습니다. 초기에 아주 관리를 잘해야만 당뇨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생각을 하시고 당화혈색소 상태를 올 때마다 줄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